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99호에 게재된 하이브리드 워크 기술, 사무실 출근과 텔레워크를 결합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7월 7일로 37에서 4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2년 3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텔레워크를 하는 비즈니스맨과 비즈니스우먼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텔레워크 인구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업무 효율성의 저하와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근무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꼽는 응답 비율이 61.2%를 차지하는 등 그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와 같은 상황은 텔레워크가 근무 방식 중 하나로 일반화된 지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회사 전체에서 텔레워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텔레워크의 선진 기업도 초창기에는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재택근무를 추진해온 아프락생명보험은 2020년 봄 정부가 첫 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함에 따라 많은 직원들이 매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원들의 잔업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매일 시행하는 텔레워크가 장시간의 노동을 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한 경우 잔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워크를 포기하고 이전과 같은 사무실 출근으로 되돌아간다와 같은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아프락생명보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차원에서 텔레워크의 시간 사용법을 재검토하여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잔업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시간의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텔레워크 선진 기업에서는 장소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오피스 가구 대기업인 이토기는 사무실 출근과 텔레워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워크를 실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토끼의 영업 담당자는 하이브리드 워크 시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떤 일을 할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각각의 근무 형태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방문하는 날에는 카페 등에서 PC 작업을 하는 텔레워크의 일종인 모바일 워크를 시행함으로써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아프락생명보험이나 이토끼와 같은 텔레워크 선진 기업에 대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컨트롤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노동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각사의 사례들을 통해 텔레워크 환경에서의 시간 사용법 및 스케줄 관리, 늘어지는 잔업을 줄이는 연구와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복수의 장소를 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연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조절한다입니다. 2020년 봄부터 매일 많은 사원들이 텔레워크를 시행하게 된 아프락생명보험의 경영관리부 경영관리과에서는 소속 사원들의 잔업시간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프락생명보험은 2015년부터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경영관리과 직원들도 2020년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재택근무는 이전과는 사정이 달랐다고 당시 경영관리과에 있던 타카미 과장 대리는 회상합니다. 재택근무는 자택처럼 사적인 생활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에 따른 과제 중 하나가 사생활과 업무의 양립이며 재택근무가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관리과 직원들은 부서 안에서 업무자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시책에 나섰는데 그것은 업무뿐만이 아니라 사생활도 포함하여 하루의 시간 사용법을 어떻게 바꾸면 대세 사원이 될 수 있을까를 모두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강구한 시책 중 하나가 시간 사용법의 재검토로 하루 중에서 각 멤버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1시간을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 1시간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비즈니스 채팅으로 다른 멤버로부터 메시지를 받더라도 긴급한 용건 이외에는 곧바로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룰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멤버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타카미 과장 대리는 그 효과에 대해 말합니다. 멤버들이 확보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대로 많았던 것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였다고 합니다. 경영관리과는 아울러 부서원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시간도 계획적으로 확보했으며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부서 내의 미팅 시간대로서 코어 타임을 설정하였으며 이 시책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공과 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와 같은 이상적인 대사사원의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팅 코어 타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했는데 멤버에 따라 오후 4시 이후에 어린이집 자녀 픽업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담당하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미팅의 코어 타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이 밖에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용 웹 회의실을 개설하여 가상 오피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 내 멤버들끼리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근 근무와는 달리 재택근무를 통해서는 다른 멤버들과 부담 없이 소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인 것입니다. 경영관리과에서는 텔레워크를 하는 사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에 부가가치를 매긴다 등의 시책도 강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2시간 이상 업무에서 벗어나 사회 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무 기획을 하는 시간을 확보한다와 같은 시도인 것입니다. 이 시도를 하게 된 계기는 하루 1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이 여유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위해 활용해 나가자는 멤버들의 의견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한 결과 부서 내에서 많은 제안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 중에는 임원에게까지 보고되는 실천적이고 대대적인 제안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프락 생명보험의 일련의 대책은 텔레워크 환경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관리 기술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텔레워크의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사이보스 팀워크 종합 연구의 나카무라 컨설턴트는 텔레워크 환경에서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스케줄 확보에 4가지 포인트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스스로 업무 스케줄을 시간별로 미리 짜둔다는 것입니다. 미리 스케줄에 넣고 싶은 일 중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회의 종료 후의 숙제입니다. 온라인 회의가 끝난 후에 숙제와 같은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작업 시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나카무라 컨설턴트는 지적합니다. 숙제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작업 등을 말하는데 이처럼 숙제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카무라 시니어 컨설턴트에 따르면 숙제가 나오는 시점은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성 등에 대해 상사 등과 대화하는 상담과 새로운 기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한 등의 회의를 마친 후라고 합니다. 온라인 회의에는 이 밖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 멤버로부터 리더에게 담당하고 있는 일의 상황을 알리는 보고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회의의 예정을 입력할 때 보고, 연락, 상담, 기한 등 회의 종료를 날짜 및 시간과 함께 스케줄러에 등록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 회의가 끝난 후에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카무라 컨설턴트는 또한 텔레워크 환경에서는 온라인 회의 횟수가 잦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텔레워크 환경에서는 출근 근무의 경우와는 달리 회의실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보니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회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까? 회의 대신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한 파일 공유나 비즈니스 채팅을 주고받는 등 다른 정보의 공유 수단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 보고나 연락을 위한 회의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없을까 등을 검토하면 좋은데 이처럼 횟수가 잦아질 수 있는 회의는 재검토한다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의가 붐비는 경우에는 틈틈이 휴식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2022년 2월부터 텔레워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르나비에서는 한때 5분 스타트라는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전까지 오후 1시부터 시작했던 회의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했던 회의는 오후 2시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5분은 확보할 수 있다. 이전 회의가 빨리 끝나면 여유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와모토 개발부 리더는 5분 스타트의 메리트라고 말합니다. 5분 스타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회의가 연달아 있을 경우 회의 시작과 함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양해를 구하는 참석자가 속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5분의 여유 시간을 회의 중간에 넣음으로써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워크는 출근 근무에 비해 주위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반면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르나비의 5분 스타트는 짧지만 휴식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도 유효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워크에서는 깜빡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하는 늘어지는 업무의 리스크도 안고 있는데, 구르나비의 우사가와 개발부 리더는 텔레워크를 계속하고 있으면 밤까지 업무를 지속하기 쉽고 평일에 사적인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 정시가 되면 업무를 끝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늘어지는 업무를 회피하려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대책이 효과적인데, 그중 한 예가 잔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 종료 시간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텔레워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도록 하는 등 업무와 사생활의 분리가 필요하며, 업무 종료가 되면 작업을 하고 있던 PC를 끈다와 같은 룰을 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조절한다입니다. 텔레워크에서는 자택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외에 새틀라이트 오피스 근무, 출장지, 근처의 카페 등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는 모바일 워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더욱이 텔레워크와 사무실 실군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워크일 경우 일하는 장소의 선택지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근무하는 포인트는 영업 부문의 비즈니스맨이나 비즈니스 우먼에게 배우면 좋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이브리드 워크를 실천해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끼는 2017년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사내에서의 업무 방식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텔레워크가 보급되어 많은 사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주간 브리핑이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Material Informatics, MI, 아사히 가세이, 스미토모 화학 등이 추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